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도 트랜서핑 강독 시리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왔습니다. 제목이 현실의 지배자인데요. 오늘도 몇 차례 나눠서 이 소주제를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현실의 지배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조종자, 통제자, 관리자 등등등. 또 다른 말로 현실의 창조자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죠. 이 말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현실의 지배자는 어떻게 그렇게 현실을 주무를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원리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은 거울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랜서핑 툴은 거울의 법칙 말고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그 중에 오늘은 이거보다 훨씬 강력한 법칙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슬라이드 기법입니다. 슬라이드 기법을 다른 말로 심상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기본 전제는 생각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은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생각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면 그 상상이 물질화된다, 현실이 된다, 이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현실을 가져온다. 그런데 현실의 지배자가 아니라 현실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사람들, 펜듈럼의 꼭두각시인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감정이 좌우가 되죠. 어떠한 사건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환경이 오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다시 방사가 되죠. 그런데 원리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현실이 계속 창조되는 원리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념이 부정적인 현실을 계속 만들어냄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인생 패턴을 만들어내는 역기능적인 패턴이 만들어졌던 것이라면 이제 현실의 지배자라는 것은 이 순환 구조를 끊어내고 역으로 지금까지의 나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러한 현실을 바꾸려고 싸우거나 이러한 현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생각을 방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에너지를 전환함으로써 그러한 생각이 다시 원하는 현실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현실을 가져오는, 그래서 생각의 주인이 되는, 현실이 따라오는 이러한 형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그때 나는 현실의 지배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사람에게 현실이란 나의 생각의 태도를 반영하는 거울일 뿐이지 그 생각 안에 휩싸여서 내가 허우적대고 거기에 떠밀려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현실의 지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도구로서 오늘 제시하는 게 바로 슬라이드 기법, 심상화 기법입니다. 이것은 거울의 법칙보다 강력하다고 했지요.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드 기법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제로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기술이죠. 이게 하나의 도구인데요. 도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삽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삽과 포크레인을 떠올리시면 돼요. 땅을 팔 때 삽으로 땅을 팔 수도 있고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마당에 있는 흙을 퍼내려면 삽 하나로 충분하죠. 그런데 공사장에서 집안을 닦으려고 한다면 포크레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파내는 것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땅을 파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목적에 부합한 도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포크레인이라는 도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도구를 화단을 관리하려고 그 포크레인을 사용한다면 화단이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삽이라는 도구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삽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큰 공사를 하는데 그 집안을 닦으려고 삽질을 하고 있다. 그것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하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 도구를 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기법도 마찬가지죠. 슬라이드 기법은 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먼저 어느 장면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기법은요, 주로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목표는 미래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목표는 단기 목표가 있고 중기 목표가 있고 장기 목표가 있습니다.
아무튼 공통적인 것은 미래 장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주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 심상화 슬라이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거울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중요성을 낮춤으로써 우리의 태도를 전환하고 내부 의도를 낮춤으로써 우리의 태도를 전환하고 그래서 거울의 반영을 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로 처세 방면에서 인간관계 장면에서 트랜서핑을 적용할 때 중요성이라는 개념이 유용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큰 패턴이 변화되고 삶의 무대장치가 전환되고 심지어 도약하기 위한 그러한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슬라이드라는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슬라이드 기법에는 목표의 슬라이드가 있고요. 과정의 슬라이드가 있어요. 목표의 심상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목표, 결과적으로 내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지, 그것을 심상화하는 방식이죠. 과정의 심상화라는 것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에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심상화 방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목표가 되겠죠. 경찰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과정은 뭘까요? 과정은 경찰이 되기 위해서 수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수험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심상화, 그것은 과정의 심상화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목표의 심상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과정의 심상화는 언제 사용하느냐? 이미 이 목표를 위해서 과정을 진행 중에 있고 행동이 착수되었다. 그럼 과정의 심상화를 더해주면 과정에 있어서 훨씬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과정에 착수하지 않았고 또한 그 과정, 결과에 이르는 경로가 명쾌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목표의 심상화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목표의 심상화에서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연예인이 되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열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의 심상화를 할 때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그 과정을 크게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훌륭한 강사가 되고 싶어. 그거 역시도 목표의 심상화에 있어서 과정을 크게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건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의사가 되겠다? 그 의사가 되는 경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과정의 심상화도 필요하죠. 이 과정에 착수를 했다면.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목표의 심상화는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서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죠. 먼저는 문장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나는 훌륭한 강사가 될 거야.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미지로 바뀌겠죠. 그러면 훌륭한 강사가 되어 있는, 이미 되어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면 영상의 단계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이제 하나의 영화처럼 우리가 상영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 트랜서핑의 심상화 기법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영상을 상영하고 영화처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이러한 형태의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이 영화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영화 시나리오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으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감의 감각이 느껴지겠죠. 이 감각은 마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이러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심상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트랜서핑 심상화 기법에서 목표의 슬라이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의 슬라이드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트랜서핑 원리를 얘기할 때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가능태 공간이 있으면 거울이 있고 이중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이 그림이 있잖아요. 목표의 슬라이드라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사념을 방사함으로써 가능태 공간에 있는 원하는 목표를 현실로 변환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파수가 전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의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의도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이 가능태 공간을 향해서 우리가
방출하는 에너지 출력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해질 때 또한 가능태에 있는 섹터가 물질 공간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더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구현되는 것이 더 빨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의 에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도의 에너지가 높아야 하는 이유는 이 에너지의 강도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의 강도만 높은데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목표에 해당하는 것,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목표의 슬라이드입니다. 방향이 있는데 힘에 세기가 약해도 안 되고, 힘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써먹질 못하는, 방향이 없어서 써먹지 못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방향이라는 것은요, 목표가 곧 방향을 만들어내잖아요. 여기에 내가 현재의 위치가 있어요. 근데 목표가 있을 때 현재의 위치에서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방향이 생기잖아요. 현재 위치가 있는데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으면 방향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을 나섰는데 갈 데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면 방황을 하게 되죠. 정처 없이 걷게 되죠. 넋을 놓고 걷게 되죠. 그런데 집을 나설 때 나는 이미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방향이 선명해지죠. 목표 지점이 선명할수록 방향이 선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 에너지와 목표의 슬라이드가 함께 작용을 하는 겁니다. 목표의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 방향을 잡아줄 때 외부 의도가 흐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부 의도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나를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잡으면 흐름이 생기죠. 내가 가는 방향, 내가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목표 지점에서 나를 마중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마중 나오는 이것이 바로 외부 의도입니다. 그래서 목표의 슬라이드는 방향을 잡고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과정의 심상화는 말씀드렸듯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경로가 정해져 있을 때, 비교적 명확할 때, 그럴 때는, 그러니까 거의 뭐 예외가 없는 경우, 뭐 이를테면 대부분이 어떤 자격증과 관련된 것은 이 과정의 심상화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비유를 하자면 노를 젓는 것과 같다.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그 방향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노를 젓는 것과 같다. 흐름을 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이고요. 이제 이것과 더해서 이러한 심상화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촉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촉진 기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요,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에너지 통로입니다. 에너지 통로. 한쪽 방향은 상승하는 에너지, 한쪽 방향은 하강하는 에너지. 이것이 서로 교차적으로 우리의 몸을 관통해서 흐르는 에너지 다발을 연상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에너지 통로, 내 몸을 통해서 흐르는 에너지 통로, 그래서 에너지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의도의 에너지를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의도의 에너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여기에 플러스 심상화가 들어가는 것이죠. 목표의 슬라이드를 여기 끼워 넣는 겁니다. 방향이죠. 그리고 힘이죠. 에너지. 이것은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공간에서 할 수도 있고요. 걸으면서 산책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목표가 선명하고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통로를 순환시키는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다면 결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결합이 어려우면 분리해서 하나하나씩 한 후에 나중에 이것을 접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게 목표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창문이나 액자를 떠올리시면 좋아요. 이 A4지가 있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구체화시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장면을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목표에 대해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이미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려라.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려면은 종이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그림으로 그리시면 좋아요. 그림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OW1H, 6화 질문이 있죠.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심상화를 구체화시키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라. 그리고 그 그림에 이 6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 이 장면을 이제 이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표의 프레임을. 이걸 떠올리고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선명한 장면을. 이러한 선명한 장면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추가가 되는 기법이 나오죠. 플러스 이 프레임을 또 촉진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구체적인 장면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의도의 에너지 훈련을 예전에 한 것 중에 보호막, 부채를 형성시키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의도의 에너지.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에너지를 흐름을 만들어내는 연습이 되었다면 이제 이것이 분수처럼 내려오고 올라가서 하나의 구체를 형성하게 된다고 했어요. 에너지 보호막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이 훈련을 충분히 하셨으면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훈련함과 동시에 이 구체적인 미래 장면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미래 장면을 떠올리는데 이 마음속에 이 이미지를 심상화함과 동시에 나는 이 구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체를 폭발시키는 거죠. 사방으로.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왜 만화나 영화 보면은 쾅쾅쾅 이렇게 무슨 초능력 쓰듯이 확장되는 거 있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폭발하듯이,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멀리 이것이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상의 크기가 곧 이 확장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을 방사하는 거죠, 외부로.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방사된 생각들이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 다 종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10 명상 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그죠? 1, 숫자 1, 구체가 0. 그래서 10 명상처럼 지칭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제 책으로 가서 읽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시면 거울의 법칙은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이 분명하지만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그보다 더 강력한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거울의 기법보다 강력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거울의 기법을 경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다 복합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거울의 기법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본 위에 좀 더 강화된 기법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슬라이드를 외부에서 상영되는 영화처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 당신이 이미 몸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할 때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만의 영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들어가 있는 것을 좀 더 실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역할극이에요. 역할놀이를 하면은 이 미래 장면 안에 아주 즐겁게 쉽게 들어가서 이 오감을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연습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지금 안 되니까 기회가 되면 여러분 상상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장면 안에 내가 들어가서 현재화 시키는 거죠. 마치 내가 뭐뭐인 것처럼, 이미 뭐뭐가 된 것처럼 현재화 시켜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훨씬 효과가 강력합니다. 내가 목표가 선명하지 않으면 역할극 자체가 잘 진행이 안 돼요. 막혀요. 근데 목표가 선명하면 이 진행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역할극을 하면 훨씬 더 정교해지고 구체화되고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다시 현재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또는 얼마나 막연한가. 또 하나는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 얼마나 나의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루어진 내가 이루기 전에 나에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해왔니? 어떠한 태도로 해왔니? 누가 도움이 되었니?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과거로 들어가서 조언을 해주고 그 상태를 역으로 가면서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 어떻게 돌파했는지 직접 얘기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막연하게 현재 상태에서 미래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이 됩니다. 저항이 있는 것은 줄여나갈 수가 있고요. 그것은 마치 뭐랑 같냐면 미로가 있으면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로를 빨리 찾으려면은 도착 지점에서 역으로 오는 걸 해보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목표의 슬라이드는 가능태 흐름의 벡터, 방향을 정해준다. 그래서 목표가 있을 때 방향이 정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방향의 힘은 의도의 에너지에 의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목표의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이 에너지를 쓰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여기서부터 의도의 에너지의 흐름이 나를 향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과정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흐름이 생기면 과정, 수단, 방법은, 길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다. 어떻게 그 길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걸 걱정하지 말고 목표를 선명하게 상영을 한다면, 그리고 내 에너지를 충분히 장비를 한다면 흐름이 생길 것이고, 그 흐름은 길을 만들 것이고, 그 길은 자연스럽게 과정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열려야 할 문, 곧 구체적인 진로와 가능성, 방법과 기회가 열릴 것이고,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목표가 어떤 방법으로 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한 조건을 세우면 안 된다. 당신의 일은 결과에만 집중해야 된다. 강한 조건을 세우는 그게 바로 내부 의도라는 겁니다. 내 의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가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트랜스서핑의 외부 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결말은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가지고 있되, 과정에 있어서는 열린 과정, 열린 결말이 아니라 열린 과정. 236페이지 마지막 단락은 과정의 심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정의 심상화가 이거라고 그랬죠? 읽어볼게요. 목표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이를 위해 물질 세계에서 필요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즉 당신이 목표 달성의 경로 위에 있을 때는 심상화를 통해서 그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그 법칙은 다음과 같다. 나는 모든 것을 너무나 훌륭하게 해내고 있으며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미 내가 어떤 것을 착수하는 과정 안에 있다면 그것을 촉진시키는 과정의 심상화가 필요한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공부가 잘 되고 있는 모습, 내가 수영을 배운다? 수영을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심상화죠. 그 과정이, 절차가 점점점 향상되어 가는 모습, 그런 것을 연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언이 여기 나와 있죠.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 확언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항상 이러한 기법이라는 것은요, 원리가 중요하고 사용법이 중요한 것이지, 특정한 도구를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강조하고 주장하고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원리와 이치에 부합하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원리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적합한 것을 여러분들이 변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결과가 증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구에 있어서는 너무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에 대한 확언도요, 여러분들이 저항감을 느끼는데 억지로 그것을 주문하듯이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보다 내 마음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말로 내 마음을 설득하려는 것은 오히려 중요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과정의 심상화에 있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확언이라면 오히려 그 과정을 내가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먼저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너지 강화 촉진 기법이지 이것이 실질적인 자기개발 기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과정적인 측면에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셔야 돼요. 트랜서핑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트랜서핑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트랜서핑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이고요. 도구이지만 비교적 일반 자기 개발 기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특징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시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배우는 자세로 지금부터 해나가시고요. 이미 책을 다 읽으셨고 그리고 이미 적용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23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 상영은 얼마큼 해야 됩니까? 네, 여기 나오죠.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수시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씩 매일 하는 것이 좋다. 꾸준히 지속하라는 얘기입니다. 꾸준히 하지 않는 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자연법칙입니다. 자연법칙을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기반 위에서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30분 매일, 30분이 길다고 느껴지면 10분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나눠서 수시로 여러 번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너지 흐름에 대해 나옵니다. 237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제가 설명해드렸죠. 이 방식입니다. 통로를 만들고
이럴 때 출력이 향상되고 출력이 향상돼서 이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힘이 세지는데 이것을 결합시키라는 얘기죠.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 이 에너지 방향을 만들어낼 때요. 이것도 도움이 돼요. 이 꼬리뼈 있는 부분, 여기를 중심으로요. 명문혈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중심으로 화살을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밑에 부분은 땅을 향해서 내가 내려가고 있고 여기에서 위에 부분은 머리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누가 내 머리에 이렇게 끈을 가지고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발에서 나를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분할되는 느낌. 그래서 척추가 쫙 펴집니다. 목도 딱 펴져요. 에너지 통로 활성화하는 것을 잘 하고 있다면 몸의 자세가 쭉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 명문혈을 중심으로 위에 부분은 올라가고 위로 당기고 밑에 부분은 아래서 당기고 그래서 몸이 한없이 올라가고 한없이 내려가는 느낌. 그럼 여기가 쭉 펴지게 되는데 그 느낌을 느끼시는 것도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 목표를 심상화를 해보라는 거죠. 네, 23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프레임 얘기 나오죠. 이 구체화시키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린 얘기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구체를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폭발하듯이 해라 하는 내용도 238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나머지 심상화 촉진 기법에 대해서 추가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